반포가 좋죠. 더구나 여기는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현금으로 80억은 장난 아닌 거예요. 근데 사실 반포 사람들 졸부 취급하는 한남동 재벌들 되게 많거든요. 이재용 회장님부터 해서 이제 LG가들 단독주택들 여기는 몇백억이잖아요. 반포랑 비교가 안 돼요. 결국은 우리가 반포랑 어떻게 될 것이냐 관련해서는 저는 좀 더 위라고 보는데, 60년 만에 나올 정도로 신축의 소중함, 귀중함은 계속 될 것 같아요. 실제 20, 30대들은 이런 신축 아파트 가지려면 도대체 미리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 20, 30대가 신축 아파트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너무 욕심 아니에요?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시원하다. 우리가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빌딩 지향생 이제 애청자분들은 건물까지 볼 정도면 연령대가 보통은 그래도 한 40, 50, 60 되신 분들이 이제 많이들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 역시도 자수성가 해가지고 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재산 불려가지고 한번 건물주가 돼볼까?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걸 거거든요. 당장 저희 부모님도 빌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불려온 건데, 20, 30대에서 서울의 신축 솔직히 어렵다라는 걸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끝내면 난리나요. 좀 그렇잖아요. 너무 희망 없는 얘기 여기서 끌 수도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난 신축 아파트를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청약이긴 하지만 솔직히 저는 청약은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도 안 돼요. 청약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히 로또 청약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청약 물량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정비 사업을 좀 보라고 하고 싶어요. 재개발 재건축이 결국 미래의 신축을 받는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이 또 어려워요. 그게 사업이 되면 좋은데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두려운 것 같더라고요. 초보자는 그냥 하지 말란 얘기도 더 많이 해요.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은 분명히 공부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거든요. 당연하죠. 고수익일수록 리스크는 큰 거예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건 없습니다. 소액으로 대박 이러면 사기꾼이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시간에 대한 리스크, 그런 사업에 대한 리스크들을 줄여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더군다나 지금 사업성에 대한 말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대지 지분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 이제 책에서 3장에서 좀 잘 써놨는데, 지금 홍보 아주 기가 막히게 하시네요. 따끈따끈한 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도 완전 핵심을 한번 좀 알려드리자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정권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는데, 정비사업은 더 많이 받습니다. 사업이 가냐 못 가냐를 결정하는데, 생각보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꽁뿐남으로서 시장직을 또 버리고서 출마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막 솔솔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시장 한 번 더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막 갑자기 안 돼 하면서 건축심이 다 날려버리고 이러면 좀 곤란한데, 이런 부분까지 리스크를 고려하게 되면 사업 시행 인가 이후 재개발이 좀 안전하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업 시행 인가라고 말하니까 전문 용어 나온다고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이제 각종 심의들, 교통영향 평가나 교육환경영향 평가나 대표적 건축심의 등등등이 다 끝난 게 사업시행 인가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 이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안전하다. 인서울에 내 집 마련하려 했었을 때도 우리가 꼭 강남만 보고 마용성만 보고 이게 아니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관리처분 인가 난 곳들도 4억에서 5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단계 좀 더 앞으로 가게 되면 3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도 인서울에 있는 거고요. 물론 사회초년생이 3억이 어딨어요 라고 하게 되면 그 돈은 저는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거꾸로 얘기할게요. 인서울에서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근데 여기가 또 아파트가 된다? 그런 거 있으면 본인부터 사야 돼요. 안 그래요? 저도 1억으로 막 10억씩 벌 수 있는 거 있으면 제가 사고 싶어요. 그런 건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안전하게 가면서도 확실한 수익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인서울 투자는 진짜 적게 봐도 한 최소 2억 중반 이상은 돼야 인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재개발, 천지개벽할 예정이잖아요. 반포가 또 재건축이 되면 딱 서로 맞대고 있잖아요. 과연 한남의 입지는 어떨 것 같다고 세 분은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는 지금 말씀 주신 지역이 어쨌든 강남이냐 강북이냐, 한남동에 이미 좋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미 좋은 지역들이 있고 그 옆에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강남으로 내려오면 좋은 지역들이 반포가 있고, 그리고 뭐 잠원동에 지금 현재 막 재개발하는 좋은 아파트들 많이 있잖아요. 이거의 연장판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보다는 같이 좋다. 한남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남동을 진짜 못 떠나세요. 그리고 반대로 강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강남 못 떠나.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둘 다 좋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시려고?
저는 무조건 강남이죠. 강남구에 내가 낸 세금이 얼마인데 지금. 나는 좀 한남도 가고 싶은데. 안 돼. 그만 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반포가 좋죠. 근데 여기서도 한남 뉴타운이라고 하게 되면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서 많이들 가요. 왜냐면 이 한남이랑 반포라고 얘기했었지만 사실 반포 사람들 졸부 취급하는 한남동 재벌들 되게 많거든요. 이태원역 위쪽에 보면 이재용 회장님부터 해서 이제 LG가들 단독주택들 여기는 몇백억이잖아요. 반포랑 비교가 안 돼요. 근데 한남 뉴타운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반포가 더 비싸죠. 학군이나 이런 것도 이제 당연히 반포가 윈인데 한남동의 그 회장님들은 학군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기사님들 다 데려다 주는데. 그럼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찾아보는 게 이제 한남 뉴타운은 투자 금액대를 명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20억에서 30억 선으로 갔었을 때 가장 좋은 데가 한남 뉴타운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반포랑 어떻게 될 것이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반포가 저는 좀 더 위라고 보는데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한남 뉴타운 쪽 주변이 반포랑도 넘볼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반포 재건축 가려고 하면 현금 얼마 필요한지 아세요? 명확하게 얘기해 볼게요. DH 클래스트 30억 있어야 되나? 30억? 40억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더 쓰셔야 돼요. 더 써야 되나요? 50억 써야 되나요? 더 써야 돼요. 60억? 안 살래 그냥. 반포 주공 1단지 1, 2, 4주고 9, 33평 사는 금액이 80억이에요. 그것도 매물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일단 반포 관련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 어지간한 건물 살 정도의, 더군다나 여기는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현금으로 80억은 장난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돈이면 건물 한 몇백억짜리 살 수도 있는 돈이다 보니까 만만치 않은 현금이 필요한데, 한남 뉴타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33평형 가는 매물은 20억 뭐 초중반, 뭐 50평대 가는 한 30억에서 35억이면 갈 수 있다 보니까 반포보다는 좀 언더라 하더라도 이미 반포 30평대가 5, 60억 이러니까. 그리고 한남동이 치트키가 하나 있죠. 대산 임수. 한강을 남향으로 임수 따지시는 분들도 돈 많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용산의 용 막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남동 자체에 재벌 분들이 많은 것도 거기에 풍수가 되게 좋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몰리다 보니 반포 가기엔 좀 어려워도 한남 뉴타운을 기회를 잡아볼까 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과 재건축 어떤 게 좀 더 선호하고 어떤 게 더 괜찮은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리모델링 요즘 진짜 힘들었었어요. 생소하죠. 아파트 리모델링 전체 리모델링 한다는 게 생소한데 다들 사실 신축 좋아하거든요. 신축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리모델링이 요즘 좀 눈치를 잘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혹시라도 정권이 막 급변해가지고 하던 게 이게 스톱될 수도 있고 또 재건축 탄압하기 시작하면 리모델링이 또 반사이익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빌딩도 비슷한 게, 예를 들어서 시장이 또 바뀌었어요. 이 신축은 안 돼! 막 이러고 있어. 근데 나는 이런 구축 너무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내 자산가치 증대를 좀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뭐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꼭 나쁜 거는 또 아니거든요. 사내 어지간해선 신축은 원하지만 그래도 신축에 대한 규제들이 강화가 되게 되면 리모델링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리모델링 하지 말고 신축하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리모델링 하나 신축 하나 비용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기간도 비슷비슷하고요. 그럼 그냥 신축하는 게 나아요. 요즘 스타일로 건물을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게 나아요. 와,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뭔가를 리폼해서 쓰는 것보다 돈이 똑같이 든다면 그냥 새로 제작하는 게 낫다. 제 생각은 솔직히 그래요. 재개발이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하는 돈인 걸 아는데 원주민들은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 이게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일단은 정비사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게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민도라고 얘기하거든요. 민도가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재개발 지역은 임장하지 말란 얘기 많이 하거든요.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 임장하지 말란 얘기는 저밖에 안 할 겁니다. 원래 보통 유동인구도 보고 또 이제 직접 또 분위기도 보고 해야 되는데, 재개발은 직접 현장을 보면 사기 싫어져. 어우 이 동네 근데 이 동네가 얘기 나올 정도 돼야 재개발로 지정이 돼요. 여기 동네가 이상해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동네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의 소득 수준이 현금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많죠. 거기에다가 연령대도 되게 높아요. 노년층들이 되게 많은데 그 어르신들이 일단 동의하라고 하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냥 나 여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신 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한평생 살아온 동네, 내가 여기 시집 와서부터 그냥 한평생 그냥 40년 살아왔어, 이 동네 이 골목을 지켜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여기 동네에서도 재개발에는 찬성을 할 것 같아 보여도 여기서 단독주택 소유한다든가 건물을 소유한다든가 또 대로변에 있어, 내가 알아서 개발하는 게 훨씬 더 비싼 사람들도 있거든요. 오만 가지 이해관계들이 다 밀접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생각이 또 다르고, 더군다나 또 이게 계속 조심스러운데 교회 있는 곳들은 또 재개발들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와, 목사님들 너무 세요. 특히 유독 교회요. 성당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중앙집권화 체제다 보니까 너무 막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만큼 극단적으로 싸우진 않거든요. 불교도 막 결사 반대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만 유독 조금 물론 다 이해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느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 입장들은 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동의율 잘 안 나오고, 동의율이 일단은 나왔다 하더라도 분담금 얘기 나오면 조합장도 사기꾼, 공짜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더니 분담금이 5억이야 이러면서 난리 나고, 뭐 또 조합장 바뀌고 비례 등장하고 하는 게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편하게 얘기했었지만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 우리가 사회의 축소판이 조합이거든요. 5만 가지 더러운 걸 다 보기 때문에 그 값으로 우리가 싸게 사는 겁니다. 몸빵한다고 하잖아요. 네. 진짜 그 기간 동안 그 세월을 견디셨기 때문에 또 그게 가격에 나중에 다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처갓집도 재개발이 됐어요. 지금 현재 짓고 있어요. 삼선호구요. 롯데캐슬. 그거를 우리 진영쌤이 처음 거기 입주해가지고 거의 20년 넘게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저 이제 학창 시절을 거기서 다 보냈죠. 거기 경사. 맞아요. 경상도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너무 와닿아. 결혼하고서 거의 13년 정도를 설날이랑 추석 때 거기 다녔거든요, 맨날.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저게 되고 막 이거를 다 과정을 봤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다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주었으니까 이후로 하세요, 아니면 사업시니까 이후로 하세요 라고 하면 누군가는 뭐 또 그러냐, 그거 비싸,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여기는 뭐 초기 지역도 아니고 원래 그 동네에 사는 원주민이었어요. 그 입장에서 막 싸우고 뭐하고 하는 기간을 다 계속 바뀌고 된다고 했다 안 된다고 했다가 재개발 얘기 나오고 나서 지금도 15년이 지난 것 같아요. 아마 거기 정비구역 지정부터 생각해보면 20년 넘었을 겁니다. 그쵸. 네. 그런 거 생각해보면 재개발 재건축 분명 메리트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진흙탕 속에 빠져야 되느냐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멀쩡히 괜찮아 보이는데 비용 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데도 있으면 그런 데로 가라고 말씀드리지, 꼭 내가 소액으로 대박 날 거야 하다가 나중에 그때 김재경 소장이 왜 저렇게 얘기했는지 알 것 같아 라고 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재경 소장님 모셔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말씀 정말 재밌게 잘하시네요. 제가 부동산 하시는 분 중에 지금 많은 분들하고 촬영을 해봤는데 우리 김재경 소장님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게 또 말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 주거용 시장하고 이 상업용 빌딩 시장하고 비슷하게 간다는 거 오늘 말씀 나누면서 많이 배웠고, 제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하반기에 지금 이 시국이 조금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정권이 결정이 되면은 다시 한번 만나서 중간 결산을 한번 해보고 앞으로 또 예측해보고 각자 어떻게 버텼는지 또 이걸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나오실 거죠? 네, 또 불러주시면 제가 또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50권 직원들의 우리 친척들까지 10건 더 추가. 저희 피딩지연쌤 채널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채널에 나와주신 소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정말 재밌게 얘기한 것 같아요. 흔치 않은 분위기예요. 또 기대 이상으로 질문 퀄리티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항상 주거용 전문이니까 이제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얘기하는데 빌딩과 비교하면서 얘기할 만한 경험이 사실 없거든요. 저도 빌딩에 대해서 뭐 생각하는 바가 있긴 해도 주제 넘게 빌딩 전문가도 따로 있네, 빌딩은 어떻고요, 이런 얘기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온 김에 또 저도 궁금한 거 물어보고 보다 보니까 또 주거용 시장에 또 비슷한 점들도 있고 이런 얘기들 전달하다 보니까 좀 재밌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책 또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저희 또 구독자님들도 또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또 한번 또 읽어봐 주시고 김재경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자의 원칙을 세우시고 좋은 기회가 오셨을 때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